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팔레르모와의 프리시즌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데요. 오늘 경기는 여러가지 볼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전과 후반전의 라인업 총 22명을 사용하면서 거의 A팀, B팀처럼 플레이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전에는 트래포드가 골키퍼, 아인누리, 후사노프, 스톤스, 리코 루이스, 오라엘리, 니코 곤잘레스, 마르무시, 셰르키, 오스카밥, 원토벤 홀란드가 나왔습니다. 체르키가 공격형 미드필더 선발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라일리가 왼쪽 풀백이 아닌 3선 미드필더로 출전했다는 거, 지난 시즌엔 잘 기용이 되지 않던 후사노프가 센터백 선발 출전한 거, 그 다음에 영입생 트래포드 골키퍼가 선발 출전한 게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에는 후방 빌드업 체계에서 맨시티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맨시티는 쪽에서 빌드업으로 빠져나갈 때 중앙에 많은 숫자를 두고 상대의 1차 압박을 빠져나가는 그런 후방 빌드업을 가동했습니다. 이제 명목상 투볼란치로 니코 곤잘레스, 오라엘리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니코 곤잘레스는 센터백들의 공을 받아주는 그런 피번 역할을 항상 수행했고요. 오라엘리는 한 반칸 정도 앞에서 유사시에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리코 루이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쪽에 숫자를 늘려줬고요. 니코 곤잘레스가 센터백들에게 공을 받다가 또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하프백처럼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체르키의 움직임인데요. 체르키가 리옹 때도 자기 자리에 있기보다는 되게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빌드업 지원하고 올라가는 그런 빈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티에서도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풀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빈도 되게 많았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운데든 깊숙하게 내려와서 관여하는 빈도가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레르모가 나름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했는데 시티가 이렇게 중앙 과부하 전략을 통해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포드라는 골키퍼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선방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려온 골키퍼잖아요. 그럼에도 펩 과르디올라의 골키퍼는 발밑, 그러니까 패스 능력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레르모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기 때문에 또 트래포드의 발밑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트래포드가 한 번 볼 방출 타이밍이 늦어서 거의 공을 뺏길 뻔했고 코너킥을 내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 빼고는 그래도 나름 또 침착성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팔레르모라는 팀이랑 할 때 보여줬던 능력이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또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한 번 더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펩이 뻥 차는 걸 원하지 않고 그걸 트래포드한테도 계속해서 이식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중간에 사고가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펩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더라도 트래포드에게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쭉쭉 밀어준다고 하면 또 트래포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펩이 트래포드가 공 돌리는 거 딱 봤을 때 얘로는 공 돌리면 안 돼. 그냥 막는 거 기대하고 위험한 상황에는 롱킥 하라고 알려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들어갔을 때 펩이 트래포드의 발밑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확실히 에데르송에 비해서는 패스 능력 자체는 아쉬운 느낌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는 오늘도 팀 컬러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 찾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고요. 오라일리가 원래 왼쪽 볼란치 정도의 위치로 나왔는데 아예 오른쪽까지 들어와서 3자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체르키가 바깥으로 빠졌을 때는 리코 루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위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르디올라의 축구 철학 같은 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그 위치에 뛰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너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저 공간으로 빠질게. 이게 이제 자신의 포지션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펩이 원하는 선수들이 멀티플레이 성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을 또 원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펩이 원하는 그런 식의 축구 색깔을 맨시티가 보여줬다. 이렇게 느꼈고, 살짝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시티가 오늘 빌드업이 좀 오른쪽에 치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르키가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느낌이었는데 좀 오른쪽에 치우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숫자가 많았고, 그쪽에서 공이 도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왼쪽에서 좋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아인놀이라든지 마르무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좌우 공격의 밸런스를 조금 더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아직 핏이 100%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시즌 중반에 첼시나 맨시티 같은 팀들은 클럽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씩 다 밀린 거잖아요. 휴식도 밀렸고 이제 몸 다시 핏 올리는 것도 조금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터치가 조금 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는 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존 스톤스가 올라와서 공격 가담할 때가 있었거든요. 스톤스가 오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완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역시 이 펩이라는 사람은 선수들이 많이 회전하길 원하는구나,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홀란드의 깔끔한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선 뒤에 후반전에 대규모 교체를 감행하거든요. 홀란드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바꿨습니다. 골키퍼는 에데르송으로 바꿨고, 포백은 아케, 디아스, 아칸지,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그 위에는 실바와 긴도안, 그 위에는 도쿠, 레인더러스, 사비뉴, 원톱 폴란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라인더러스가 원래는 이제 6번 내지는 한 2.5선 정도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라인더러스는 아예 공격형으로 사용이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번보다는 한 8번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공격적인 8번의 느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베실바, 귄도안 이렇게 두 명이 투볼란치를 섰었는데, 이건 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명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시티의 약점이었던 수비 회복 속도가 또다시 부각이 되는 조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들로 한번 후반전을 지켜봤습니다. 후반전도 빌드업 구조가 전반전과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볼란치로 나오면 두 명의 높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니코가 내려가고 오라일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처럼 긴도안이 내려가고 베실바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백 마테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2-1-2 내지는 3-1-2 형태의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의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긴도안이 전담했죠. 이것도 아까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앙 과부하 전략과 아주 유사하죠. 거의 비슷한 틀을 가지고 후반전에도 게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쪽에서 팔레르모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여기서 숫자 싸움 이겨서 측면으로 풀어내고, 그러면 이제 사비뉴나 도쿠 같은 1대1 되는 선수들이 돌파하거나 또 측면 쪽으로 수비 끌어내면 가운데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그런 구조로 게임을 진행했고요. 전반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아케는 아인누리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잖아요. 아인누리는 조금 더 전형적인 풀백,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윙백 같은 느낌이 있다면 아케는 왼쪽 센터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케의 높이가 누리의 높이보다는 조금 더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MOM이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역시나 라인더러스였습니다. 지금이 이제 시티가 2대0이 되는 그 특정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비뉴가 공을 잡는 순간에 라인더러스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 공을 받을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더러스 앞에 있는 수비수가 라인더러스한테 붙어야 될지 공간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해요. 그러다가 그 수비수가 사비뉴한테 조금 다가가는 순간 라인더러스 쪽 패스길이 열렸고 라인더러스가 이 공 잡아서 바로 오른발 땅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라인더러스가 얼마나 지능적인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지성이 전성기 때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몸의 흔들기로 공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이 좀 연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비뉴랑 호흡이 저는 조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 사비뉴가 개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한 명 내지는 최대 2명까지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라인더러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띱니다. 언더래핑 하는 거죠. 이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뭐 포든이나 베실바가 공 잡았을 때 덕배가 하프 스페이스 띄워주고 거기서 컷백해주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비뉴 라인더러스로 또 그런 장면 계속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라인더러스가 지난 시즌 밀란에서 골 많이 넣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아직도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라인더러스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써보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이 되려고 한다면 뒤쪽에, 그러니까 센터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대로 좀 갖춰져 있어야겠죠. 라인더러스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또 니코 곤잘레스가 성장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 선수 평가입니다. 뭐 22명 다 할 순 없고 제가 한 5명만 뽑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스카밥 민첩성 좋습니다. 그리고 재치 좋고요. 사비뉴보다 조금 더 메이킹 능력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부상 관리 능력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스카밥 계속해서 기용하면서 폼을 끌어올려보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비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양성, 골 결정력 이런 것들만 성장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균도안입니다. 균도안은 확실히 축구를 잘하긴 합니다. 기본기, 턴 동작, 패스, 시야 매우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균도안의 나이와 수비적인 리커버리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균도안의 잘하는 능력을 굳이 강팀과 게임할 때 쓰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뭐 시티가 앞서고 있을 때 경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득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약팀과의 게임에서 약팀을 꽉 눌러놓을 때 이 균도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테우스 누네스인데요. 마테우스 누네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자기 자리에서 계속해서 적응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팀 상대로도 수비에서 빵꾸를 내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후뱅 디아스 역시 국밥입니다. 역시 잘하고요. 다음 시즌도 믿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또 시티가 리그에서도 꽤 강할 것 같다. 그런데 베스트 11이 사실 머릿속에 꽉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부동의 주전이라고 봤을 때는 센터백에서는 후뱅 디아스, 그바르디올, 그리고 탑에는 홀란드, 미드필더에는 로드리 복귀하면 로드리 정도일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경기였다. 근데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플랜 A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오늘 잔디가 살짝 튕기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보다 좋은 잔디에서 하면 한 1.5배 정도는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더러스는 2.5선이 아니라 아예 2선에서 플레이하는 거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라인더러스의 역량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로드리가 9월 말쯤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타구니의 불편함을 느껴서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또 코바치치는 10월 내지는 11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선의 전형적인 선수는 니코 곤잘레스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초반에는 조금 고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개인 커리어에서는 기회입니다. 자기가 이런 빈집에서 출전 시간 부여받으면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시험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시티가 시즌 들어가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